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 지난 영상부터 우리가 계속 이어서 보고 있는 주제는 동일하게 반복문입니다. 반복문이고요. 앞전 영상에서 우리가 반복문에서 다루었던 핵심은 레인지예요. 그렇죠? 여기다 어떤 숫자를 썼었어요. 그러면은 그 숫자만큼 반복하게 되죠. 해서 반복에 될 횟수를 지정해주고 그 지정된 횟수만큼 반복하도록 하는 코드를 공부했다면은 18장에서 하려는 이 주제는요, 같은 반복문이지만 생각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반복에 될 횟수를 미리 알지 못하면 반복을 못 시키는 거야. 그래서는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10번 반복할지 20번 반복해야 될지를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어. 그런데 여하튼 반복해줘. 언제까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해줘. 라는 형식의 반복문도 필요하겠더라는 겁니다. 해서 소개했던 레인지 외에 또 다른 유형을 하나 더 배우자.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반복하도록. 구체적인 횟수는 알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딱 명시해놨다, 그죠? 조건이 참인 동안 반복하도록 만드는 코드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놨어요. 그죠? 단어 맞히기 게임을 한대요. 그죠? 그럼 내 머릿속에 단어를 하나 딱 정해놨는데 상대방한테 너 단어 한번 맞춰봐. 내 생각하고 있는 게 뭔지라고 물었어요. 상대방이 나한테 너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이거 아니야? 라고 물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나한테 10번 물었을 때 맞춘다는 보장을 할지 5번 물었을 때 맞춘다는 보장을 할지 몰라요. 그 친구가 아주 바보면은 영원히 못 맞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도 어느 정도 힌트를 줘야지 맞추는 반복 횟수가 줄어들 거예요. 그죠? 해서 틀리면은 계속 물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맞출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이런 경우는 미리 그 반복할 횟수를 알 수 없다는 겁니다. 해서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 단어는 요건데 이게 정답인데 이제 상대방은 계속 어떤 단어를 입력해가지고 그거하고 내하고가 틀리면은, 맞죠? 틀리면은 계속 반복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틀리지 않으면은, 같다면은 맞춘 게 맞죠. 그래서 여기로 내려가면 된다고. 그래서 이제는 이걸로 하자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그죠? 반복할 횟수를 미리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횟수 대신에 뭘 가지고 하자는 거라고? 예, 조건을 가지고 하자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져봅시다. 방금 했는 그 문제에 해당되어지는 것을 루프, 반복문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딱 만들어져요. 이게 우리가 공부할 코드의 핵심입니다. 미리 예제를 먼저 공개하죠. 요거예요. while이라는 거. 우리 이때까지 무슨 반복문 썼었어요? 예, for 썼었죠. 이거는 반복해야 될 횟수를 알 수 있을 때 쓰는 코드인데 반복해야 될 횟수를 지금처럼 모른다 할 때에는 for를 못 쓰니까 하나 더 만들어준 반복문이 while이에요. while 뒤에다가 이렇게 조건을 주면 돼요. 지금 같으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답은 secret에 있고 상대방이 추정했는 단어는 guess가 가지고 있을 때 이 secret가 가지고 있는 값하고 guess가 가지고 있는 값이 같나 다르나를 가지고 지금 여기 같으면 같지 않다라는 의미다. 그죠? 같지 않으면은 요일을 무한 반복하라는 겁니다. 계속 반복할 거예요. 근데 언젠가는 이 친구가, 내 친구가 아주 똑똑해가 언젠가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코드라는 단어를 이 친구가 여기다가 입력을 했어요. 그러면은 완전히 일치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흘러내려와서 이 문장을 실행하고 반복을 마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죠? 화면 정리할게요. 결국에는 우리가 배워야 될 코드는 뭐라고? 이거예요. while. 뒤에다가 뭘 준다고요? 조건을 주면 돼요. 이 조건은 반복할 조건이죠. 맞죠? 반복할 조건을 주면 됩니다. 반복할 조건. 참 중요한 게 이 조건을 참 잘 줘야 돼요. 그죠? 반복할 조건을. 이걸 잘못 주면은 반복을 할 수도 있고, 이걸 잘못 주면은 영원히 반복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저 앞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했는데 영원히 반복하는 거, 언젠가는 반복을 마쳐야 되는데 마치지 못하고 영원히 반복하는 거 안 좋죠. 이 무한 루프 이거 프로그램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건 코딩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 코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슬라이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코드를 교재 예제 코드를 기덥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노트북에 들고 가서 그죠? 이 코드를 한번 실행시켜 보십시오. 실행시켜 가지고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아요. 해보세요.
좀 전에 했던 코드를 정리하면은 이와 같은 형식으로 코딩하면 됩니다. 맞아요. while 쓰고 조건 쓰면 끝이에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 조건을 그죠? 참이 되면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계속 반복할 것이다. 뭐 이렇게 될 거고. 셀프 체크 18의 1을 한번 볼까요? 18에 몇 페이지에 있나요? 셀프 체크가 18의 1이 우리 교재 한번 찾아볼까요? 18의 1, 218페이지에 있네요. 218페이지. 한번 펼쳐보세요. 책은 계속 봐야 됩니다. 읽고. 제가 설명하는 건 짧게 하지만은 책에서는 그걸 뭐 정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으니까. 그죠? 설명 독감, 나머지 책 부분 읽어보세요. 셀프 체크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사용자에게 읽어볼게요. 1 이상 14 이하의 수를 입력받는 코드를 작성해보자. 1 이상 14 이하. 사용자가 입력한 수가 여러분이 미리 정해놓은 수와 같으면 맞았습니다. 그 수는 출력한 후 정해놓은 수를 출력한다 하고 두 수가 같지 않으면 다른 수를 입력하라 요청한다. 사용자가 맞출 때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앞전에 앞에 슬라이드 설명했던 단어 맞추기와 비슷하죠. 그죠? 단어 맞추기가 비슷합니다. 그죠? 내 머릿속에 상사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를 맞추어봐 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죠. 그럼 내가 미리 생각하고 있는 수도 1부터 14 사이의 수가 돼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뭐 7을 생각 딱 하고 있는데 머릿속에 사용자에게 숫자 하나 입력해 보세요 했는데 이 친구가 7을 딱 입력하면은 맞으니까 축하합니다 메시지 내주면 되고 7이 아닌 다른 수를 입력하면은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해 보세요. 또 입력하고 틀렸으면 또 틀렸습니다 다시 입력해 보세요. 이렇게 계속 반복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복문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코딩 한번 해보죠. 그렇죠? 자, 그 코드 편집창으로 화면 전환할게요. 맨 처음에 내가 생각하는 수를 하나 만들어줘야 되죠. my number라고 할게요. 7 할게요. 7. 행운의 수 7을 할게요. 그런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으면 되죠. input 해서 기본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데까지 우선 하면 돼요. 그죠? 숫자를 맞춰 보세요. 뭐 이렇게 그죠? 보세요.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사용자는 이 수를 보고 숫자 한번 맞춰봐야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죠? 변수로 받을게요. 그냥 심플하게 x로 받죠. 아마 얘가 숫자 비교가 돼야 되니까 좀 이따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 7하고 너 입력했는 숫자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비교해야 되니까 얘도 입력된 값을 애당초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이 맞습니까?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맞겠다. 그죠? 그런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것이 이 7하고 마이너미죠. 입력인 x하고 같나 다르나 맞춰보면 되죠. 그래서 같으면은 뭐 프린트하면 돼요. 그죠? 축하합니다 하고 뭐 이렇게 그죠? 찍어주면 되고 같지 않으면은 다시 또 입력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입력인 게 또 같지 않으면 또 입력받아야 돼요. 또 같지 않으면 또 입력받아야 되는 거죠. 그 얘를 여러 번 반복해야 돼요. 맞죠? 언제? 맞출 때까지. 그러니까 아하 얘를 이제 일회용으로 실행할 게 아니네. 그죠? 얘를 맞출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10번 반복할지 20번 반복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for를 못 써요. while을 쓰는 게 맞다고요. while 써서 조건을 줘야 돼요. 뒤에 그죠? 조건 뭐 줘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숫자하고 너가 입력했는 숫자 뭐예요? x죠. 얘하고 같으면은 밑에 일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반복하는 거는 같지 않을 때 밑에 일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반복의 조건으로는 이 두 개가 같지 않다라고 주는 게 맞네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반복문이 실행되는 상황, 즉 이 문장이 실행되는 거는 이 두 개의 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또 다시 입력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주고 아래쪽 문장은 결국엔 이 반복문에 맞습니까? 이 아래쪽 문장은 이 반복문에 속하는 그죠? 반복문 안에 속하는 문장이 돼야 되니까 배웠던 것처럼 콜론 찍고 엔트 쳐서 인덴트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됐죠? 이렇게 인덴트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같지 않으면 실행하라 하면 된다고요. 그죠? 그럼 언젠가는 이게 뭐 계속 반복하겠죠. 또 틀리면 또 할 끼고 또 틀리면 또 할 거고 그죠? 근데 언젠가는 얘가 운 좋게 7을 딱 입력하면은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밑으로 흘러내려와서 다음 문장을 실행하면 될 거예요. 그죠? 코딩 해줄게요.
그렇다면은 프린트 해서 축하합니다. 뭐 이렇게 축하합니다. 맞았습니다. 뭐 이렇게 적당히 메시지 처리할게요. 그렇죠. 자, 그럴 때 이 프로그램에서 빠진 로직이 하나 있어요. 우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뭐가 빠졌는지는 좀 이따 우리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고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run. 커널이 죽었나요? 왜 실행이 안 되죠? 잠시 커널 스타트 한번 시킬게요. 자, 커널을 다시 한번 스타트 시키고 run 해볼까요? run. 바로 에러 나오죠. 바로. 그렇죠. 빠진 로직이 있어요. 여기 뭐예요? 네임 에러라고 나와요. 이 문장에서 걸린대요. while myNum을 x하고 비교하고 있는 데서 걸려요. 여기 네임 에러죠. 여기 name x가 not define이잖아요. 얘가 지금 define 되지 않았대요. 맞아요. x는 여기서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myNum은 밑에 위에서 알려줬으니까 뭔지는 아는데 x는 쓰여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먼저 쓰여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x가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x 알도록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변수 초기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x를 한번 미리 나중에 x를 받지만은 x를 미리 한번 알도록 해주면 돼요. 그럼 이 x가 7이 들어가면 밑에 거 실행할 일이 없잖아요. 맞아 봤는데. 그래서 7이 아닌 값을 주면 될 것 같아요. 얼마 줄까요? 아무거나 줘도 돼요. 7이 아닌 거. 99 줄게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run. 이제는 돌아가죠. 그렇죠. 그럼 뭐가 돼요? 7하고 99가 같지 않으니까 무조건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서 숫자 맞춰보세요 해요. 여기다가 내가 7을 딱 입력해주면은 맞으면은 밑으로 이제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내려오겠지만 아니면은 이게 좀 같지 않을 동안 계속 하니까 또 반복할 거예요. 돌려볼게요. 8. 아니니까 또 9. 12. 그죠? 90. 아니죠. 7. 축하합니다. 맞았습니다. 뜨죠. 이 코드예요. 이 코드.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10번 반복할지 20번 반복할지는 모릅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 얘는 계속 반복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이해하시겠죠? 이럴 때 써먹는 게 while 반복문입니다. 제가 요 예제를요, 지금 같이 한번 풀어본 이유는요, 우리 교재 뒤에 있는 답이 틀렸어요. 오답이에요. 그래서 조금 수정해 주세요. 이 부분으로 수정해 주세요. 근데 이것도 좀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교재에서 좀 전에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문제가 몇 페이지 있었죠? 그래. 218페이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죠? 1부터 14 사이 그랬잖아요. 1부터 14 사이에 입력을 받아가지고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에 범위가 없어요. 1부터 14인지가. 사실은 엄밀하게 하면은 이미 여기에서 1부터 14 사이의 값을 내가 상상으로 줬기 때문에 그 외의 수가 들어오면 무조건 계속 이 과정을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맞죠? 그래서 별도로 1부터 14까지 입력인지 아닌지를 디펜스 해주는 코드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1부터 14 사이의 수가 아니면 무조건 다시 입력을 받도록 해주는 코드를 넣는 것이 사실은 문제에서 요구있는 정의를 따르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같지 않을 때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맞습니까? 뒤에다가 조건을 더 주면 돼요. 어떤 조건을요? 이렇게 해요. x가 그죠? 무슨 보고 쓰고 설명할게요. x가 1부터 14 사이에 쓰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러면 1부터 14 사이가 아닐 때가 문제니까 1보다 작을 때 또는 맞습니까? x가 1보다 14보다 클 때 이럴 때가 문제죠. 그죠? 맞죠? 클 때가 문제죠. 그러니까 결국엔 고려될 상황이 몇 개? 세 가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전부 OR로 연결됐을까요? OR은 뭐 어떤 조건이었죠? 중에 한 개라도 참이면은 맞아요? 요거 중에 하나라도 참이면은 전체를 참으로 보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든 지금 어느 거라도 한 개를 만족하면은 반복문의 조건을 만족하는 걸 보고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같지 않을 때도 반복해야 되고 1부터 14 사이의 수가 아닐 때도 반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OR로 연결해 주는 게 맞다고요. AND로 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AND로 연결한다고 상상을 하면은 어떤 상상이 돼야 돼요? 세 개의 조건 다는 무조건 늘 만족할 때만 반복할 거잖아요. 우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틀려도 해야 되고 이 범위 숫자가 아니라도 해야 되니까.
그죠? 오화가 맞다고. 이해하시겠죠? 자, 다시 한번 돌려볼까요? 런, 8 틀렸죠. 5 틀렸죠. 19라도 틀릴 거고요. 7이면은 맞겠죠. 그렇죠. 똑같은 뭐 코드인데 이제는 문제에서 요거 있는 대로 요것을 더 추가해가지고 문제 정의에 좀 더 충실하게 코딩을 한 겁니다. 아, 요거 당길까요? 요렇게요. 당길게요. 그죠? 미안합니다. 잠깐만요.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는 설명을 마칠 테니까 뒤에 오답이에요. 답이 좀 잘못됐으니까 요 화면 정지해 놓고요. 이렇게 답을 좀 수정해 주세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수정해 주고 여기 수정되고 나서 화면 다시 풀고 계속 뒤에 영상 들어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다음 영상 진행하겠습니다. 방금 했던 게 요거고요. 그 다음 이야기 봅시다. 주의해야 될 거 한 개란 이야기 되죠. 루프. 무한, 영원히 계속 반복하는 루프. 있으면 안 된다 그랬죠. 언젠가는 종료가 돼야 돼요. 그죠? 이렇게 코딩 들어가면 영원히 반복할 거예요. 조건을 늘 만족하니까, 추루니까. 그래서 이렇게 코딩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람이 실수할 수 있어요.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프로그램이 영원히 종료하지 않고 실행되도록 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암만 기다려도 결과가 안 나오니까 강제로 중단해야 됩니다. 그거 하는 방법 좀 소개하겠다는 거예요. 요 코드 한번 넣어놓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요. 그쵸. 여기다가 while, 그죠? true. 참이란 이야기죠. 조건을 만족하면 반복하잖아요. 그러니까 true를 여기도 프린트 해가지고, 그죠? OK라고 찍도록 할게요. OK. 뭐 이렇게. 얘 몇 번 반복할까요? run. 무한 반복이에요. 지금 이거 암만 하면 스크롤해도요. 계속 지금 찍고 있습니다. 계속 찍어요. 결과 암만 기다려도 중지 안 합니다. 늘 추르니까 계속 찍죠. 이게 우리가 뭐라고? 무한 반복이에요. 무한 루프. 이거 해결해 줘야 돼요. 어떻게 해결한다고? 암만 기다려도 지금 찍고 있죠. 아직도 찍고 있죠. 계속. 이거 강제로 종료해야 됩니다. 누군데요? 예. 요거 누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해서 클릭해서 강제로 종료하고 됐습니까? 강제로 종료하고 그런 다음에 종료가 됐나요? 이제 지금 들어가고 있죠. 그죠? 종료됐습니다. 그렇죠? 종료하고 그 다음에 커널에 가서 리스타트 시켜주면 돼요. 이렇게. 아시겠죠? 커널에 가서. 이렇게 해주면은 그죠? 종료가 됩니다. 지금 리스타트 되고 있나요? 한번 볼까요? 지금 제 컴퓨터 좀 느려요. 그죠? 지금. 종료됐죠. 종료됐습니다. 됐고, 이 부분을요, 우리 슬라이드에서 해보십시오. 직접 해보는데, 우리 책에서는 스파이드에서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똑같아요. 여기 보면은 종료 버튼이 있을 거예요. 스파이드에서도. 그 다음 리스타트 커널이 요 설정 메뉴 안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게는 결론은 뭐냐면 이런 무한 루프는 코딩하면 안 된다. 혹시라도 했다면 강제로 종료시키세요. 이 뜻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for 루프와 while 루프를 좀 비교하려고 합니다. 앞전에 배웠던 for 루프, 지금 배웠던 while 루프. 명확합니다. for 루프는 이런 코드예요. 반복할 횟수가 맞죠?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 코딩하면 돼요. 근데 while 루프는 도대체 몇 번 반복할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있잖아요. 그럴 때 써먹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대신에 while 루프는 마찬가지로 반복할 횟수를 알아도 써먹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 코딩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while 루프는 이 조건 만족할 동안 반복하는데 x가 0부터 출발하니까 3보다 작을 동안 반복하겠죠. 그럼 제일 처음에 x는 0일 거고 그 다음에 x가 1 증가하면 되잖아요. 그럼 1 될 거고 다시 돌아가 x가 1 증가하면 더블이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면은 레인지로 코딩하던 for 반복문의 형식을 while 루프로 한다면은 이런 형식으로 초기값을 주고 어떤 조건을 만족할 동안 일식 증가시키면서 간다면은 같은 의미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정해진 횟수를 반복하는 코드로 어느 쪽이든 써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뭐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for 루프는 for 반복문은 반드시 이런 경우에만 써먹을 수 있잖아요.
횟수를 딱 알 때만 반복할 횟수가. 근데 while loop는 반복할 횟수를 몰라도 써먹을 수 있어요. 그게 다음 경우인데요. 요거는 뭐 그냥 가볍게 보십시오. for loop하고 while loop에서 그죠? 똑같은 코드를 제일 처음에 이렇게 판별하면서 1일 때, 2일 때, 맞죠? 3일 때 이렇게 판별하면서 반복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같은 반복문의 구조를 서로 다른 for와 while을 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니까 차트는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여기 중요한 말이 나와요. for loop는 모두 while loop로 바꿀 수 있어요. 맞죠? 왜? 얘는 3번 반복하라면 얘도 3번 반복하라면 코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while loop를 모두 for loop로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for loop는 반복할 횟수를 알아야만 써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while loop는 반복할 횟수를 모르고 특정 조건을 만족할 때만 하도록 또 코딩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반복문의 경우의 수를 조금 더 확장시킨 것이 for문이 맞아요. 그죠? for문이, while문이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while문이 맞고요. 왜냐면 얘는 반복 횟수를 아는 경우에도 써먹을 수 있지만은 횟수를 모르고 조건을 만족할 때만 할 때도 써먹을 수 있으니까 while문이 훨씬 강력한 건 맞는데, 코딩하는 스타일이 대부분 사람들이 횟수를 아는 경우에는 for 코딩을 많이 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만 while 코딩을 합니다. 그렇게 보통 코딩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좀 나누어 가지고 코드를 구성하는 것이 여러분들도 그런 형태로 좀 했으면 좋겠나 싶습니다. 셀프 체크 18의 2가 뭐죠? 우리 한번 볼까요? 18의 2가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페이지 222페이지에 있어요. 좀 펼쳐보세요. 다음 코드를 for loop를 사용하는 코드로 다시 써보자 해가지고 while 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while 코드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for 코드로 되는지 한번 소스 들고 와서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 코드잖아요. 222페이지 코드. 방금 코딩 했습니다. while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패스워드라는 문자열이 이런 글자를 가지고 중간에 공백들이 있어요. 이렇게 공백들이 있는데 이 공백의 개수를 카운트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다, 그죠? 패스워드의 길이, 그죠? 문자열의 개수가 그죠? i가 얘보다 작을 동안 반복하라는 겁니다. 요 글자의 개수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 몇 개 되겠죠. 이 정도 길이가 될 건데, 그 개수보다 작을 동안 i를 계속 반복하면서 패스워드의 i 번째 글자가 공백이면은 맞습니까? 스페이스 카운트 값을 1 증가시킨다고요. 스페이스 카운트는 얼마부터 출발해요? 0부터. 글자 좀 지울까요? 화면. 자, 해서 요 조건을 만족하면은 i를 0부터 출발해서 1씩 증가시켜 가면서 그죠? 위치를 계속 바꾸어 가면서 i 번째가 공란인지 아닌지 따져보죠. 맞습니까?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run 하면은 당연히 공백의 개수가 여기 하나, 둘, 세 개 있으니까 3이 나오는 게 맞다고. 도대체 마찬가지죠. 이 반복문이 도대체 몇 번을 반복할지를 미리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 글자 개수만큼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글자의 개수만큼 반복하도록 코딩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맞죠? 코드 분석해 보십시오.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건데 이 for while로 되어 있는 걸 이 for 반복문으로 한번 바꿔보세요, 이 말이에요. for 반복문으로 똑같은 역할을 하도록 한번 바꿔보세요, 이겁니다. 바꾸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요걸 그대로 들고 와서, 그죠? 요까지만 들고 오면 될 것 같네요. 요 두 개는 어차피 같은 데이터를 써야 되니까 들고 올게요. 컨트롤 V.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이거 바꿔야 되죠. 그죠? while 반복문으로 하던 일을 for로 하래요. 그러면은 for 반복문으로 합시다. for 하면 되죠. 그 다음에 변수 하나 줄까요? 뭐라고 줄까요? x라고 줄게요. in, 우리 저 앞에서 배웠죠. for in, 대상, 반복할 대상을 써주면 되죠. 요 뒤에다가. 누구 써주면 돼요? 얘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반복하라. 문자열을 우리가 반복문의 대상으로 줄 수 있는 거 앞전에 배웠죠? 그럼 패스워드 주면 됩니다. 반복문의 뒤에는 콜론 찍어서 인덴트 처리해주고. 그러면은 x 이 반복문에 의해 가지고 패스워드 반복문에 의해서 그죠? 반복할 때마다 글자를 하나씩 들고 와서 x에다가 닫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매번. 그럼 저 x가 공란이냐 아니냐면 따져보면 되죠. if x가 야, 너 x 너 지금 이번에 받았는 글자가 반복하면서 받았는 글자가 공란이야? 그지? 공란이라면은 스페이스 카운트 값을 공란의 개수를 가지고 있는 변수가 스페이스 카운트잖아요. 저 변수의 값을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스페이스 카운트 값에다가 맞습니까? 1 더해주면 되죠. 요렇게. 요 코드를 간결하게 표현했는 것이 얘죠. 요렇게. 그죠? 네. 그럼 저도 이제 밑에 코드도 요렇게 표현을 바꿀게요. 이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카운트 값은 맞습니까? 스페이스 카운트 값은 그죠? 기존의 값에다가 1 더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요렇게. 됐어요? 그리고 나면은 그리고 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요 조건 만족하고 for 반복문 할 동안 요 조건 만족하면 요 일을 할 거예요. 그럼 이 반복문이 끝나고 나면 할 일이 밑에 따로 써져지면 되죠. 반복할 일은 더 이상 없잖아요. 그럼 내려와서 인덴트 빼고 또다시 인덴트 빼고 프린트 하면 되겠네요. 저기처럼 그대로 위에처럼 스페이스 카운트 이러면 될걸요. 런 한번 시켜볼게요. 돌려볼게요. 런 그렇죠. 똑같이 뭐 나옵니까? 3 나오죠. for 반복은 이렇게 한다. 화면 두 개를 좀 같이 보도록 정리할게요. 요렇게. 다시 한번 코드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나중에 for로도 코딩할 수 있어야 되고요. while로도 코딩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처럼 반복할 횟수를 이렇게 만들어서 반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만들어서 반복하면 돼요. 그렇죠? for 반복문의 형식이 하나 더 있어요.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재 뒤에 해답에는 이런 형식으로 코딩된 것이 지금 제시되고 있어요. 되고 있는데 for 반복문으로도 문자열을 직접 바로 들고 와서 이렇게 반복 처리하지 않고요. 문자열의 길이를 구하는 이 형식으로도 할 수 있죠. 그래서 밑에 하나 더 해볼게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요거 그대로 카피 뜨면 되죠. 어차피 데이터는 같으니까 이렇게 하고 맞습니까? for 해가지고 이번엔 마찬가지로 해볼까요? 이번엔 인덱스를 가져올 거니까 i라고 변수를 처리할게요. 한 다음에 range 쓸 수 있다고요. range 쓰면 반복할 횟수를 적는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다가 이 뒤에다가 반복할 횟수를 적어주면 돼요. 아까 여기에서 파일에서 반복할 횟수는 이 문자열의 개수만큼 반복하면 되잖아요. 이 문자열의 개수만큼. 그게 누구였어요? 얘였잖아요. 그죠? 문자열의 개수 길이를 구하는 게 length잖아요. 요거 코드 그대로 들고 와서 여기도 하면 되겠네요. Ctrl V. 이거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 그죠? 반복할 횟수를 얘한테 써주는데, 그게 50이면 얘한테 50 써주면 되는데, 이 문자열의 길이만큼 반복하면 되니까, length를 구해서 그걸 반복할 횟수로 주는 겁니다. 똑같은 의미죠, 위에 값. 문장의 끝에 콜론 찍어서 인덴트 시켜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f. 어떻게 하면 돼요? 패스워드에서. 맞습니까? 가지고 왔는 i번째 글자. 요겁니다. 그죠? 요 인덱스에 해당되는 거예요. 요 레인지가 50이면 제일 처음에 0되고, 그 다음 1되고, 그 다음 2되고, 이래서 49까지 간다 그랬잖아요. 그럼 패스워드, 이 글자에서 0번째 글자만 뽑아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i가 1되면 1번째 글자만 뽑아오고요. i가 2되면 그 다음에 2번째 글자만 뽑아올 거예요. 그게 누구와 같은지 해보면 돼요. 공란이냐 아니냐 비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뽑아왔는 이 글자가 하나씩 뽑아왔는데 0번째부터 그치? 걔가 공란이야 아니야 이거죠. 공란이면 뭐 하면 돼요? 마찬가지죠. 스페이스 카운트 값을 그 전에 값에다가 1 증가시켜서 새로 주고 맞아요? 끝. 그럼 나머지는 반복문 종료하는 거는 아까와 똑같이 프린트 해서 뭐 하면 돼요? 스페이스 카운트 값을 출력해 주세요 하면 될걸요. 그쵸? 이렇게 런 한번 쉽게 볼까요? 런 똑같이 3 나오죠. 자, 이렇게 for 형식을 쓰면 문자열을 직접 반복할 대상으로 주는 것이고, 이렇게 for 형식을 쓰면 문자열에 뭘 구한 다음에 길이를 구한 다음에 그 개수만큼 반복할 횟수로 지정해 주는 방식이고, 어느 걸 해도 해결할 수 있다. 아하, 다양한 형식이 있구나.
지금 위에 화면 가려 있습니다만은 책에 있는 예제처럼 while 반복문 써도 되고 for도 된다. 그렇죠? 우리 교재 해답은 요거만 지금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뒤쪽에. 해서 요거 외에 요것도 있구나라는 것도 조금 요 화면 정지시켜 놔놓고요. 좀 메모해서 정리한 다음에 다음 영상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 잠시 제가 화면 지워 드릴 테니까 요렇게요. 그죠? 요 부분이에요. 요거 책에 메모해 가지고 추가적인 풀이가 한 번 더 요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 어디 좀 확인해 두세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됐으면은 저하고 다음 영상 따라오면 됩니다. 자, 다음 영상 볼까요? 자, 우리 요즘 몇 페이지예요? 223페이지 이야기입니다. 223페이지. 루프를 좀 빨리 끝내는 거 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요거 소개하려는 거예요. 브레이크, 요거요. 브레이크를 사용하면 루프를 빨리 끝낼 수 있답니다. 우리 운전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데서 무조건 중단하고 싶으면 자동차 운전하다가 브레이크 밟잖아요. 그럼 차 딱 서잖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여기에 어떤 코드가 있더라도 이 브레이크를 딱 만드는 순간 더 이상 하지 않고 종료인 겁니다. 루프의 조건이 설령 참이라 할지라도 중단해버립니다. 잠시 코드 한번 따라가 볼까요? 밑에. 아까 우리 예전에 봤던 코드예요. 코드라는 글자를 이거 자기가 머릿속에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를 한번 추측해 보세요라고 이거 담아요. 그래서 당연히 반복문은 내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글자하고 사용자가 입력했는 이 글자가 다르면은 계속 다시 물어야 되겠죠. 또 다시 추측해 보세요라고 또 입력받으면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출하하는 개수를 계속 누적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최대 출하는 몇 번까지 지금 제한 둬놨어요? 100번까지요. 그래서 이 출하에 있는 개수가 100번이라는 이 값과 같아버리면은 추측할 기회를 다 썼습니다 하고 더 이상 반복을 허용하지 않고 맞춰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도전할 수 있는 건 최대 100번까지라는 이야기죠. 100번까지. 그래서 if try 해서 max try 하고 이 100번이라는 값까지 도달해버렸으면은 추측할 수 있는 기회를 다 썼습니다 하고 메시지 찍고는 브레이크라는 문을 만나는데 이 브레이크 문을 만나면은 더 이상 반복하지 말고 종료하고 반복문 종료하고 다음 문장 실행하라는 겁니다. 화면 지우고 다시 설명할게요.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자기를 포함하고 있는 반복문을 벗어나서 다음 문장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브레이크를 만나면은 뭐라고? 루프를 중단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여기 조건에서는 같지 않을 동안 반복하라 하지만은 그게 영원히 반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이 브레이크문에서 몇 번 반복으로 잡아놓은 거예요? 맞아요. 100번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코드 한번 실행시켜 보십시오. 이 코드요. 이 코드 실행시켜가지고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때는 여러분 이거 100까지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이걸 한 5 정도로 바꾸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은, 계속 못 맞추더라도 5 되면은 브레이크 걸려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설명도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교재에 나오는 설명입니다. 요 교재는 223페이지에 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돼요. 지금 방금 코드를 이해했다면은, 그죠? 더 이상, 이해된 거, 이해하라고 설명했는 거니까, 코드 따라갈 수 있으면 최고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이번에는 루프를 하던 걸 그만두고 다시 시작하라는 겁니다. 그건 뭐라고요? continue예요. 그렇죠. 좀 전에는 하던 걸 멈추고 끝내라는 걸로 빠져나오는 반복문을 종료하라는 게 브레이크였고요. continue는요. 요 밑에 하던 거 하지 말고 다시 올라가서 처음부터 계속 또 시작해달라는 겁니다. 가는 방향이 좀 달라지죠. 그게 continue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요 코드가 지금 있는데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에 나옵니까? 요 코드가 18의 5 코드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요걸 제가 화면에 한번 올려볼게요. 여기 지금 코드 버전이 하나 있고 2개 있을 거예요. 그죠? 2개 있는데 같은 역할을 하는데 서로 다르게 코딩인 겁니다. 역할은 같아요. 요거를 제가 그 에디터에다가요 한번 올려볼게요. 교재에 있는 예제 2개를 이렇게 따로 올렸어요. 요게 코드 버전 1이라는 것이고요. 요게 코드 버전 2라는 거예요. 기능은 같아요. 확인해 볼게요. 기능이 같다라는 거. 위에 거부터 먼저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요 코드 실행시킬게요. run.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x는 0, 1, 2, 3, 4, 5, 5보다 크다, 7보다 크다, 어쩌고저쩌고 메시지 쭉 나오죠. 이 메시지가 똑같이 밑에도 나올 겁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run. 그죠? 지금 뭐 같이 비교해가면서 눈으로 맞나 틀리나 의심을 가지고 뭐 비교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죠? 같아요. 왜 같은데? 코드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우선 위에 거부터 한번 분석해 볼게요. 어떤 코드인지. 자, 글자 좀 키울까요? 잠시만요. 자, 좀 키울게요. 자, 컸습니다. 자, 이 코드 한번 보세요. 뭐 하는 것 같아요? 이 코드요. 이런 거예요. 제일 처음에요. x가 0부터 출발하는데, 그죠? 레인지 100까지 하래요. 그럼 몇 번 반복해요? 100번 반복해요. 반복하면서 그때 x 값을 찍으려는 거예요. 그럼 제일 처음에 x는 얼마가 될까요? 0이 되겠죠. 그 다음 반복할 때는 x가 얼마 될까요? 1이 될 거예요. 그 다음 반복할 때 x 얼마 될까요?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99까지 갈 거예요. 그렇겠죠. 그때마다 그 x가 5보다 큰지 우선 비교해요. 5보다 크다면은 이렇게 메시지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x가 10으로 나눈 나머지가 하는 거죠. 0이냐 아니냐는 물어요. 0이 아니면은 10으로 나눌 수 없는 거니까 이렇게 찍어주려고 그래요. 그 다음엔 또 요 조건을 비교해요. x가 2로, x가 4냐, x가 16이냐, x가 30이냐, x가 64냐. 2의 거듭제곱수 맞죠? 그렇다면 이렇게 찍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x를 하나 가져와 가지고 x 자신을 찍고 하면 다시 지우고 처리해 볼까요? 다시 한번 설명해 볼까요? 반복할 때마다 x를 가지고 와서 x를 우선 찍고 그게 5보다 큰지 또 10으로 나누어지지 않는지 그 다음에 이런 수에 해당되는지를 판별해서 해당되는 메시지도 같이 출력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x가 12다면 얼마? 13 만났을 때 5보다 크니까 이거 찍어주고 맞죠? 그 다음에 1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이거 찍어주고 하지만 이 조건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안 찍어주고 그 다음에 또 x는 14에 대해서 또 하잖아요. 그죠? 5보다 크니까 또 찍어주고 10으로 나눌 수 없으니까 또 찍어주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코딩을 했는데 뭐 틀린 거 없어요. 그 생각을 그대로 잘 표현했는데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이걸 이렇게도 코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까 위에 코드보다 좀 이따 비교할 건데, 그죠? 뭐가 들어가냐면 continue가 들어가 있어요. 요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 예제 만든 거예요. continue는 뭐냐 하면은요, 반복문이 이렇게 있죠. 있으면 만나면은 밑으로 안 내려가고요. 밑으로 안 가고 바로 위로 다시 올라가서 새로 시작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죠? 네. 어찌 하다가 continue 딱 만나면은 더 이상 밑으로 안 가고 다시 위로. 또 어찌 하다가 continue 만나면은 또 밑으로 안 가고 다시 위로. 이게 continue예요. 그래서 continue, 계속 이런 뜻입니다.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이렇게 돼요. 마찬가지로 100이에요. 그럼 여기 0부터 1, 2, 3, 4 이렇게 또 가져오겠죠.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x 찍겠죠.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x가 5보다 작으냐 물어요. 5보다 작으면은 아까 우리가 5보다 크다고 찍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5보다 크면은 밑으로 내려오는데 5보다 작으면은 밑으로 내려오는 것을 차단시켜버리고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 x가 그 다음에 다음 수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0이었으면 이번에 1이 되는 거죠. 또 내려가 찍고요. 또 5보다 작으면은 밑으로 안 내려오고 또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내려올까요? 이 코드가 continue를 안 만나는 거는 그렇죠? x가 5보다 커지면 6이면은 그 6이면 이 조건 만족하지 않으니까 내려오겠죠. 내려와서 얘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6이면은 5보다 큽니다라고 딱 찍어주겠죠. 찍어주고 그 다음에 6을 가지고 1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가 10으로 나눴을 때 0이면은 밑으로 내려와서 continue를 만나게 되겠죠. continue 만나면 또 올라가는 겁니다. 조건을 반대로 써두었잖아요. 지금 위에 거하고 보면은요. 그렇죠? 잠시 제가 요 실행화면 결과를 안 보이도록 다시 좀 정리할게요. 그렇죠? 자, 잠깐만요. 제가 이 부분을 안 보이도록, 그렇죠? 됐죠?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 더 만들고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얘도 좀 화면 정리할게요. 그렇죠? 밑에다가 이제 코드만 두 개 같이 볼게요. 자, 너무 줄였나요? 글자를 크기를 됐습니다. 자, 이제는 코드 두 개만 맞춰보자고요. 보면 딱 이래 돼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조건이 얘는 반대로 표현되어 있죠. 얘도 이렇게 같지 않다고 표현되어 얘는 같다고 표현되어 있죠. 얘는 왜 그럴까 하면 조건을 만족하면 흘러가야 되잖아요. 조건을 만족하면 내려와서 계속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 얘는 조건을 만족하면은 다시 올리려고 그러니까 반대의 조건을 주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코드나 이 코드나 하는 일은 같은데 그럼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냐? 위에처럼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고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인덴트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런 형태의 코드 구조는 따라가는 것이 조금 복잡습니다. 구조 자체도 좀 복잡게 느껴지고요. 인덴트가 많다는 건 계속 속하는 것이 많아지는 거니까요. 근데 여기는 보면요. 그죠? 인덴트가 하나, 맞죠? 하나, 둘에서 끝나요.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면 그냥 올려가지고 다음 일 하도록 해서 밑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조건을 필터링 할 때, 그죠? 해당되지 않는 조건들은 더 이상 밑으로 고려할 일이 없도록 해줌으로써, 그죠? 실행을 간결하게 처리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인덴트가 간결해지고, 우리 책에도 그런 말 나옵니다만은, 컨티뉴를 쓰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로직이 간결하게 보여지는 것이 장점이에요. 이렇게 그냥 올라가 버리는 것이. 하는 효과는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코딩 스타일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컨티뉴를 쓰기 싫어. 그러면 위의 방식처럼 코딩하면 돼. 근데, 나는 뭐 조건 만족하지 않으면 더 이상 밑에 거 하기 싫어. 조건 만족할 때는 밑으로 흘러가고, 조건 만족하지 않으면 그냥 바로 위로 올라가서 다음 일 계속, 다음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 일을 하도록 하고 싶어. 그러면은 컨티뉴를 쓰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코딩 두 가지 다 같은 결과를 내는데 서로 다르게 코딩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구나 라는 의미에서 이 컨티뉴가 좀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책에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보면서요. 요 두 개의 코드를요. 아시겠죠? 요 두 개의 코드 버전을 서로 좀 맞추어서 설명을 보면서 한번 제 설명과 같이 책을 정리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할게요. 자, 여기도 뭐 방금 했던 말을 써놓은 거니까 그냥 확인만 하고 갈게요. 그죠? 컨티뉴는 이 컨티뉴 조건이 참이면은 나머지 문장 실행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실행하지 않고 다시 시작으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죠? 됐습니다. 자, 우리 요약 부분에 가면은, 문제가 3개 있어요. 2개 있죠. 그죠? 2개 있는데, 하나, 둘, 요 2개 있어요. 있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둘 다 좀 풀어보세요. 풀어보면 되는데, 2번 문제는요, 사실은, 이번 문제는 이번 18장에서 설명하는 것에 해당되어지는 문제니까 꼭 한번 풀어보는 게 맞고요. 그죠? 뒤에 풀이도 올바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꼭 풀어보십시오. 풀어보고 1차적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먼저 해서 도전하라 그랬습니다. 도전해가 실패하더라도 도전하고요. 해서 나중에 완성하고 나서 뒤에 있는 풀이를 보고 비교해보라 그랬어요. 물론 이것이 어느 정도 해도 안 되면은 그때는 봐야죠. 보고 힌트 얻고 또 해보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해답을 영원히 보지 말고 뭐 정말 보면 안 된다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생각을 더 많이 해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니까 그걸 강조하는 거니까 꼭 해보시고 1번 문제는요 사실은요 이 18장에 해당되어지는 내용이라고 보기에는 좀 부족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기에서 그죠 이게 무한루프에 들어간대요. 그죠 무한루프에 들어가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while 했는데 이 조건을 만족하면은 반복하잖아요. 그럼 이 조건을 늘 만족하는가 봐요. 그러면 늘 반복하니까 그러니까 무한루프겠죠. 그러면은 이 조건이 뭔데 늘 반복 만족하는데 여기 보면은 숫자 8을 넣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뭡니까? 입력받은 값을 개수에 가져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입력받은 값하고 숫자 8하고가 같지 않으면은 반복한다고요. 그 반복이 뭔데? 다시 맞춰보세요. 입력받잖아요. 여기에서 보여지죠? 뭐가 잘못됐는지. 그쵸? 여기에서는 입력받은 값을 숫자로 바꿔가지고 주니까 숫자와 숫자의 비교니까 맞나 안 맞나가 일치되겠지만 한번 방문에 들어가가지고 입력을 받을 때는 이것이 문자열로 들어가잖아요. 얘처럼 숫자로 바꿔주는 과정이 여기 지금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8을 할지라도 여기는 숫자지만 그 다음에 들어온 개수의 8은 여기서부터 넘어오는 8은 문자열이 될 거니까 숫자와 문자열 비교는 당연히 늘 같지 않은 것이 되겠죠. 결론이 뭐예요? 맞아요. 그래요. 여기에다가 뭐 넣어주라고요? 이 코드 여기도 해줘야 되는 게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하, 이런 로직 하나 빠짐으로써 그죠? 조건을 늘 만족하지 않는 것이 되니까 무한루프에 들어갈 수 있구나라는 현상을 확인해 두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해서 이런 형변화 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 빠짐으로써 그죠? 내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왜 8인데도 계속 하라 그러지? 예, 이 조건이 왜 계속 만족되지? 예, 왜 형변환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두는데 이 문제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미 풀어버렸고요. 이 부분만 2번 문제만 여러분들이 한번 꼭 도전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18장의 이야기고요. 요 18장까지 이야기가 반복문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형식들, 그리고 반복문을 코딩할 때 가져가야 될 생각들, 뭐 몇 가지 주의해야 될 것들, 그 다음에 몇 가지 표현법들, 뭐 이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본 것이고요. 19장은 요 반복문에 대한 것을 한번 다루어보는 사례로 만들어 놓은 예제입니다. 예제니까 요 게임, 뭐 간단한 게임을 하나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기. 아시겠죠? 혼자 공부해서 한번 반복문이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겪어보도록 하십시오. 예제도 다 만들어져 있고 소스 코드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이제 혼자 공부하는 사이즈로 좀 이제 넘길 겁니다. 넘기고 다음 영상에서는 책에 없는 것을 또 한번 같이 만들어 보는 걸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에 있는 것은 혼자 공부하기 하시고 19장은 다음 영상에서는 책에 없는 거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장 영상을 통해서 반복문까지의 설명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